최민석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받은 마지막 휴가였거든요. 부산역에서 내린 그는 군복 차림 그대로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고향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4년 만의 재회였죠. 민석아, 여기야.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서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태수, 박준호, 이동현. 모두 대학교 동기들이었어요. 민석이 군대에 간 사이 모두 취업을 했더라고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깨 좀 봐라, 완전 우락부락해졌네. 태수가 민석의 어깨를 치며 웃었습니다. 해병대라더니 진짜 다르긴 다르다. 민석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그냥 그렇지. 하루빨리 나와서 너희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싶다. 4명은 해운대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밤의 해운대는 정말 화려했어요. 네온사인들이 번쩍거리고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죠. 해운대 번화가는 부산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수만 명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금세 SNS에 퍼져나갔죠. 여기 어때? 분위기 괜찮지? 준호가 가리킨 곳은 해운대에서도 유명한 호프집이었어요. 간판이 번쩍거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었죠. 좋네. 들어가자. 4명은 호프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 정도였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시간이었죠. 맥주를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군대 생활 얘기, 취업 준비 얘기, 연애 얘기까지. 4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시간이었어요. 민석아, 너 전역하면 뭐 할 거야? 동현이 물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볼까 생각 중이야. 아니면 경찰이나. 경찰? 너 해병대 출신이니까 특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알아보고 있어. 시간은 흘러 오후 9시가 되었습니다. 맥주도 여러 병을 비웠고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민석이 사장에게 말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죠. 호프집을 나선 4명은 해운대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밤의 거리는 정말 활기찼어요.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 다니고 있었죠. 야, 우리 노래방 가자. 민석이 저녁 기념으로. 태수가 제안했어요. 좋지. 오랜만에 소리라도 질러보자.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길을 막았어요. 저기 군인 있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민석과 친구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문신이 팔뚝까지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들이었죠. 첫 번째 도발. 야, 군인.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민석에게 말을 걸었어요. 키는 민석보다 조금 작았지만 덩치가 상당히 컸습니다.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고 목 부분까지 올라온 문신이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남자가 바로 곽철호였습니다. 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군인의 예의를 지키려 했죠. 몇 년 했어?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다. 그럼 뭐 곧 나온다는 얘기네? 곽철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뒤에 서 있던 동생들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상대방이 몇 명인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혹시 경찰서나 파출소가 가까이 있는지. 해병대에서 배운 상황 판단법이었죠. 상대는 5명이었어요. 모두 민석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체격도 웬만했습니다. 주변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상황을 눈치채고 멀리 돌아가고 있었어요. 야,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 이번엔 곽철호의 오른팔인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좀 더 젊어 보이는 아마 20대 후반쯤 되는 남자였어요. 안 해. 1달 정도 남았습니다. 민석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죠. 한 달? 그럼 진짜 거의 다 한 거네. 그런데 말이야. 곽철호가 민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군대에서 뭘 배웠어? 네? 뭘 배웠냐고. 총 쏘는 법? 아니면 구보하는 법? 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정말 불쾌한 웃음이었어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의 반응. 야, 민석아. 우리 그냥 가자. 태수가 민석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맞아. 시간도 늦었고.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고 있던 곽철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어디가? 우리가 대화하고 있잖아. 저희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나가던 사람? 아, 그래? 그런데 여기 너희 친구는 군인이잖아. 우리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곽철호가 민석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민석은 친구들을 뒤로 밀어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뭐가 궁금하신지 말씀해 보세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거? 아, 많지. 일단은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 그건 얼마야? 한 달에 얼마 받아? 민석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이런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답 안 할 거야? 이번엔 좀 더 위협적인 어조였어요.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곽철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 100만 원도? 진짜? 그것도 꼬박 2년 넘게 해야 받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친구는 해병대래. 해병대. 해병대면 더 받는 거 아니야? 그게 그거야. 똑같아. 해병대든 육군이든 똑같다고.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손을 대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 뭔 줄 아냐? 곽철호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을 놈들이야. 뭐라고? 민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된다고? 누가? 너가? 곽철호가 민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제 거의 코앞까지 왔습니다. 야, 너 뭔 줄 알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저는 그냥 뭐? 군대 다녀왔다고 뭔가 대단한 줄 알아?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상황의 악화. 야, 이거 재밌네. 해병대 나왔다는데? 강민수가 끼어들었어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 맞아, 귀신 잡는 해병. 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귀신은 잡는다는데 조폭은 못 잡나? 그러게. 귀신보다 우리가 더 무섭지 않나?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길을 비켜달라고? 여기가 네 집이야? 아닙니다. 하지만 뭐? 군대에서 배운 게 그거야? 길 비켜달라고 하는 거? 이번엔 곽철호의 동생인 박태식이 말했어요. 우리가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해? 뭐가 더 궁금하신데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 궁금해. 그건 총 쏘는 법 배웠지? 사람 죽이는 법도 배웠고?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까? 곽철호가 민석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민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로 빼? 해병대가 뒤로 빼? 저는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싸우려고? 누가 싸우자고 했어? 우리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움 직전까지 와 있었어요. 야, 민석아. 진짜 그냥 가자. 태수가 다시 민석을 끌어당겼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아. 시간도 늦었고 우리 집에 가야 해. 준호도 말했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길을 막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막고 있었습니다. 가면 안 되지. 우리 대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화가 뭐가 남았는데요?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은 게 많지. 일단은 이 친구가 군대에서 배운 게 뭔지 확인해 봐야지. 곽철호가 민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확인한다는 게 뭔 뜻인가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뜻? 별거 없어. 그냥 한 대 때려보면 되잖아. 뭐라고요? 아, 놀라지 마.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만.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고 핸드폰 카메라도 더 많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뭐 우리가 괜히 시비 걸었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 뜻이야? 곽철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의 지켜서 말한 거 몰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튕겨? 우리가 뭐 무서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해병대에서 훈련받은 그에게는 이 정도 상황이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면 분명히 영상으로 찍힐 거고 그러면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뉴스가 나갈 거였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야, 대답해. 강민수가 민석의 어깨를 밀었어요. 민석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이거 봐라. 한 번 밀었는데 벌써 비틀거리네. 해병대 맞나? 박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정말 참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폭발 직전. 야, 너 지금 주먹 쥐고 있지? 곽철호가 민석의 주먹을 보며 말했어요. 때리고 싶어? 때려봐. 저는 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때리고 싶지 않다고? 그럼 뭐야, 무서워서 못 때리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설명해봐.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군인은 민간인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런 규칙이 있어? 네. 그럼 우리가 너를 때리면? 그것도 안 되죠. 안 된다고? 누가 말렸어? 곽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대 때려도 너는 못 때리겠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말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곽철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짝, 뺨을 치는 소리가 해운대 번화가에 울려 퍼졌어요. 민석의 오른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당하니까 충격이 컸어요. 주변에서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더 많이 향했어요. 어떻게 됐어? 때렸는데도 가만히 있네? 진짜 못 때리나 봐. 군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조롱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민석은 뺨을 만지며 서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야, 친구들아. 곽철호가 태수, 준호, 동현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 친구 이 정도밖에 안 돼? 해병대 나왔다면서?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워서였습니다. 이거 재밌네. 한 대 더 때려볼까? 강민수가 말했어요. 야, 그러지 마. 이미 충분히 창피당했잖아. 하지만 박태식이 말했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이제 시작인데. 야, 군인. 곽철호가 다시 민석에게 말했어요. 군대에서 뭘 배웠다고? 대답 안 해? 그럼 우리가 알려줄게. 뭘 알려준다는 거예요? 군인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그 말과 함께 강민수가 민석을 밀었어요. 이번엔 더 세게 밀었습니다. 민석이 뒤로 넘어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봐라. 한 번 밀었는데 넘어지네. 해병대가 이 정도야. 이래서 군인은 안 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이제 거의 구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곽철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해병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지나가던 사람 중 하나가 물었어요. 네, 진짜예요. 그런데 한 대 맞고도 가만 있네요. 정말요? 보세요. 곽철호가 민석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해병대 병장이래요. 바닥에 앉아있는 민석을 보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이 해병대? 맞나? 진짜 해병대면 저렇게 가만 있을까?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SNS의 시작. 야,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겠네. 곽철호의 막내인 이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영상? 해병대가 조폭한테 맞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네. 곽철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주변 사람들 중 몇 명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폭들이 직접 찍기 시작한 거죠. 야, 군인. 곽철호가 민석에게 말했어요. 일어나. 민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봐. 영상에 나갈 거니까. 싫습니다. 싫다고? 우리가 부탁하는 건데? 그래도 싫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곽철호가 다른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대신 소개해 줄게. 핸드폰 카메라가 민석을 향했어요. 여기 해병대 병장님이 계십니다.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한 대 맞고도 가만 있어요. 해병대가 별거 아니네요. 조롱하는 소리가 핸드폰에 그대로 녹음되고 있었어요. 야, 그런데 말이야. 곽철호가 민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너 월급 얼마 받아? 또 같은 질문이었어요. 군인 월급으로 뭐가 되냐? 꼬박 4년 썼고도 이거밖에 안 남지? 군복 벗으면 개값도 안 된다. 그냥 나라 거지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민석의 가슴을 찔렀어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을 것들이. 총알 바디로 살다가 죽는 거지. 귀신 잡는 해병? 웃기고 있네. 귀신보다 우리가 더 무섭지. 모든 말이 핸드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민석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이 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제 됐지? 곽철호가 다른 조폭들에게 말했어요. 충분히 재밌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민수가 말했어요. 뭐? 한 대 더 때려보자.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나.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다시 손이 올라왔어요. 짝. 이번에는 더 세게 맞았어요. 민석이 다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 또 가만 있네? 이거 진짜 해병대 맞나? 구경하던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민석은 바닥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운대의 네온사인들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됐다. 이제 진짜 끝. 곽철호가 말했어요. 영상도 다 찍었고. 이제 이거 올리면 되겠네. 어디에? 일단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보자. 제목은 뭘로 할까?
해병대도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좋네. 그들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민석은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가와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쉽게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태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집에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준호가 말했어요. 맞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어. 동현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민석이 일어났어요. 군복이 더러워져 있었고 뺨이 부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민석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이미 찍혔고 곧 인터넷 세상으로 퍼져나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비웃는 순간.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요일 오전 8시. 민석이 겨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띠리리링. 핸드폰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석은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30개가 넘게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대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었어요. 민석아, 너 괜찮아? 야, 이거 진짜 너야? 형 영상 봤는데. 민석은 무슨 영상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형, 인스타그램 확인해봐. 후배 한 명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민석은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해병대도 별거 아니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재생수는 이미 10만 회를 넘고 있었습니다. 업로드된 지 겨우 10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죠. 영상을 클릭해서 봤어요. 어젯밤 그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순간. 댓글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푸아아, 해병대가 이 정도야? 군대 갔다 와봤자 소용없네. 이래서 군인 무시당하는 거임. 나라 지킨다면서 자기도 못 지키네. 전쟁 나면 얘들이 나라 지킨다고? 세금으로 쓸데없는 놈들 먹여 살리네.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영상은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까지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민석은 그날 오후에 부대로 복귀했어요. 휴가를 하루 일찍 끝내고 돌아온 거죠. 부대 정문을 들어서는데 경계병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병장님 괜찮으세요? 한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뭐가? 그 영상.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던 후임들이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들 뭐해? 민석이 물어봤어요. 아, 그냥. 후임들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 이등병이 입을 열었습니다. 병장님, 영상 진짜 병장님 맞아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점호 시간이었어요. 중대장이 앞에 섰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우리 부대 관련된 영상이 올라온 걸 확인했다. 중대장이 말했어요.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점호가 끝나고 민석은 중대장실로 호출받았어요. 최민석 병장. 예. 앉아라. 중대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번 일로 연대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상급 부대에서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너를 처벌하지는 않겠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중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부대 이미지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잘 참았다고 생각한다. 중대장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다. 이런 일이 계속 화제가 되면. 알고 있습니다. 전역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조용히 지내라. 그 사이에 영상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재생수는 이미 50만 회를 넘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병장 조폭한테 맞고도 가만 있어. 이게 우리나라 군인 수준. 해병대 신화 무너지나. 온라인 뉴스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부대 내부 분위기였어요. 후임들이 민석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병장님, 그때 왜 안 때렸어요? 한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상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군인이 민간인을 때릴 수는 없어. 그래도 너무 당하기만 한 것 같아요. 다른 후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존경하던 선임이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거죠. 문제는 부대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군인들 별거 아니네. 세금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심지어 다른 군인들까지 피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휴가 나온 군인들이 길에서 시비를 걸리는 일이 생겼거든요. 야, 너도 해운대 그 병장처럼 맞기만 할 거야? 이런 식의 도발을 받는 군인들이 늘어났어요. 민석의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비슷한 영상들이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군인 놀리기가 일종의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군인한테 시비 걸어보기. 군인 반응 테스트.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여기저기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군인들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손을 대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날 밤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태진 사단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모니터에는 민석이 맞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우리 부하가 길거리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 있어야 한다고? 한태진 사단장은 50대 후반의 베테랑 지휘관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해병대에 몸담아 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사단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참모장이 말했지만 한태진 사단장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진정하라고? 내 부하 하나가 짓밟힌 건 해병대 전체가 짓밟힌 거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건가? 우리 해병대가 그런 곳인가? 하지만 사단장님, 함부로 움직이면. 함부로? 누가 먼저 함부로 했는지 보라고. 한태진 사단장이 다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 새끼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뜻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 있자는 거야? 한태진 사단장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봐라. 그날 밤 늦게까지 회의는 계속되었어요. 한태진 사단장은 참모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 조폭들이 누구인지 파악해야겠어.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철호라는 자가 실제로 손을 댔고 뒤에 있는 조직은 백광수 파입니다. 정보과장이 보고했어요. 백광수? 해운대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 백광수? 네, 맞습니다. 한태진 사단장이 생각에 잠겼어요. 저들의 불법 행위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나?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 도박, 유흥업소 관련 폭력, 협박 등등. 증거는? 수집 중입니다만 완전한 증거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면 되지. 참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단장님, 그건 뭐가 문제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 한태진 사단장이 일어났어요. 작전명을 유령으로 하자. 유령이요? 맞아. 귀신 잡는 해병이 이번에는 조폭을 잡는 거야. 비밀회의.
다음 날 한태진 사단장은 특별한 사람들을 소집했어요. 모두 극비리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총 15명이었어요. 모두 특수 임무 출신이거나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를 아시겠죠? 한태진 사단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해병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에 민석의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공식적으로는 한소령이 말했지만 한태진 사단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부산에 놀러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태진 사단장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작전명은 유령입니다.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여서 저 조폭들을 완전히 박살낼 겁니다. 일단 목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보과장이 칠판에 사진들을 붙였어요. 1차 목표는 곽철호. 실제로 우리 병장을 때린 놈입니다. 2차 목표는 백광수.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3차 목표는 조직 전체의 와해입니다. 한태진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일단 저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겠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장소, 시간, 동선 등등. 그건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보과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곽철호는 매일 저녁 9시부터 해운대 일대를 돌아다닙니다. 주로 유흥업소를 확인하는 일이죠. 백광수는 토요일 밤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합니다.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한태진 사단장이 지도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럼 토요일 밤에 동시에 칠까?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찰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 네. 우리가 직접 체포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태진 사단장이 웃었어요. 그건 걱정 마.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날 저녁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태진아. 경찰서장 김상철이 한태진 사단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군대 동기였어요. 김상철은 군대를 제대한 후 경찰이 되었고 한태진은 계속 군인의 길을 걸었죠. 상철이 형 도움이 필요해. 뭔 일인데? 한태진이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봤어? 아 이거? 요즘 인터넷에서 날린 그 영상? 맞아. 저기 나오는 병장이 우리 부대 애야. 김상철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저 조폭들 좀 잡아줄 수 없어? 물론 잡고 싶지만 증거가 없어서. 증거는 우리가 만들어 줄게. 뭐라고? 한태진이 웃으며 계획을 설명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해병대 특수임무 출신 간부 12명이 민간인 복장으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두 개인 휴가였어요. 베테랑 주임원사도 함께 했어요. 현역 시절 특수작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부산경찰서 내부에도 협력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정보과장이 보고했어요. 곽철호의 동선은 완전히 파악했고 백광수의 도박장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좋아. 그럼 토요일 밤에 시작하자. 한태진 사단장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작전명 유령 시작한다. 그 사이 민석은 부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영상이 더 유명해지면서 온갖 종류의 연락이 쏟아졌거든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인터넷 유명인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출연 제의가 왔죠. 하지만 민석은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병장님 진짜 안 나가세요? 방송국에서 나오면 상황 설명할 수 있잖아요. 후배 하나가 말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지금 여론이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민석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뺨을 맞는 순간,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 내가 정말 잘한 걸까? 그때 한 대라도 때렸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작전 시작 하루 전. 금요일 밤 부산의 한 모텔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어요. 해병대 특수임무팀 12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내일이 디데이다. 팀장인 이중령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나? 네. 모든 팀원이 대답했어요. 좋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중령이 지도를 펼쳤어요. 1팀은 해운대 번화가에서 곽철호를 담당한다. 시간은 오후 9시. 2팀은 도박장에서 백광수를 담당한다. 시간은 오후 10시. 3팀은 기타 조직원들을 담당한다. 곳곳에 퍼져 있으니까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라. 우리는 유령이다. 아무도 우리가 해병대라는 걸 알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곽철호의 마지막 날. 그 시각 곽철호는 해운대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는 동생들 서너 명이 앉아 있었죠. 형님, 그 영상 진짜 대박이네요. 한 동생이 말했어요. 어떤 영상? 해병대 병장 때린 거요. 재생수가 200만 회 넘었다던데요. 곽철호가 웃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유명해진 거네. 맞아요. 덕분에 요즘 군인들이 우리 보면 다 피해가더라고요. 당연하지. 해병대도 우리한테 못 당하는데 다른 군인들이야 뭐 하겠어. 곽철호는 기분이 좋았어요. 영상 덕분에 자신의 명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형님, 혹시 문제 안 될까요? 한 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문제? 군대에서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걔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곽철호가 크게 웃었어요. 군인은 민간인한테 손 못 대잖아. 그거 모르냐? 아, 그렇네요. 게다가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길에서 시비 걸린 것뿐이잖아. 곽철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유명해져서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을 향해 유령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백광수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큰 책상 뒤에서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죠. 보스, 이번 주 수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부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박장에서 3천만 원, 유흥업소 관리비에서 2천만 원. 좋아. 계속해. 백광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스, 요즘 경찰들이 자주 순찰 도는 것 같던데요. 경찰? 상관없어. 우리 쪽에 사람들 다 있잖아. 백광수는 자신만만했어요. 경찰서에 돈을 주고 관계를 맺어놨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영상 덕분에 분위기도 좋고. 어떤 영상이요? 해병대 때린 거요. 곽철호가 찍은. 아, 그거? 잘했어. 덕분에 요즘 군인들이 우리 무서워해. 백광수도 그 영상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도박장 준비 잘해놔. 네, 이미 준비 다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토요일이 그들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그 시각 부산경찰서에서는 특별한 작전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내일 밤 작전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김상철 서장이 말했어요. 해운대 일대 불법 행위 일제 단속 작전입니다. 서장님, 갑자기 왜요? 한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정보가 들어왔어. 내일 밤 대규모 불법 도박이 열린다고. 어디서 온 정보인가요? 그건 비밀이야. 김상철 서장이 웃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내일 밤 오후 10시에 일제히 움직인다. 네. 모든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김상철 서장은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한태진과 약속한 대로 정확한 시간에 움직일 예정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모텔에서 특수팀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무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이중령이 강조했어요. 우리는 민간인이다. 단순한 정의감에 움직이는 시민들이야. 하지만 상대가 무기를 사용하면 그때는 정당 방위다. 하지만 가능하면 무력화만 시켜라. 네. 그리고 기억해라. 우리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다. 이중령이 민석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병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다. 알겠습니다. 모든 팀원의 눈에 결의가 보였어요. 토요일 오후 6시. 부산 해운대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중령과 1팀 5명이 해운대 번화가 곳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모두 평범한 시민으로 보였습니다. 타겟 확인. 이어폰을 통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곽철호가 평소 루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다.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 팀은 도박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백광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었죠. 이 팀 상황 보고. 아직 타겟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겠다. 계속 대기. 3팀은 조직의 다른 거점들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유흥업소, 사채업체, 기타 불법 시설들 말이죠. 3팀 준비 완료. 좋다. 모든 팀 대기. 오후 9시 정각. 곽철호가 동생들과 함께 해운대 번화가에 나타났어요. 평소와 똑같은 루트였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들을 확인하고 관리비를 받아오는 일정이었죠. 타겟 확인. 작전 개시. 이중령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곽철호는 첫 번째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장에게 관리비를 받으려는 거였어요. 사장님, 이번 달 관리비 좀.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사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곽철호가 돌아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그게 뭡니까? 남자가 봉투를 가리켰어요. 너랑 상관없잖아. 상관없다고요? 저건 명백한 공갈 아닙니까? 이중령이었어요. 공갈? 이 새끼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곽철호의 동생 중 하나가 나섰어요. 형님, 저런 애들은 그냥 무시하시죠. 맞아. 가자. 하지만 이중령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곽철호가 웃었어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범죄자인 건 확실하네요. 범죄자? 곽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나 봐. 곽철호가 이중령에게 다가갔어요. 예전에 민석에게 했던 것처럼 위압감을 주려고 했죠. 야, 너 군인이야? 아니요. 그럼 뭐야? 왜 남의 일에 참견해?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죠. 이중령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시민? 그래, 좋아. 그럼 시민답게 처리해주마. 곽철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형님,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동생이 말렸어요. 그럼 밖으로 나가자. 좋습니다. 이중령이 대답했어요. 술집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길이었습니다. 야,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곽철호가 말했어요.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곽철호가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이중령은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날렸어요. 으악. 곽철호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형님. 동생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1팀의 나머지 멤버들이었습니다. 뭐야? 미리 준비했나? 동생 중 하나가 당황했어요. 준비?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이었죠. 곽철호의 조직원 5명 대 해병대 특수부대원 5명. 숫자로는 비슷했지만 실력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어요. 야, 다 달려들어. 곽철호가 소리쳤어요.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쾅, 퍼, 으악. 채 10초도 안 되어서 모든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곽철호만 혼자 서 있었습니다. 뭐야? 너희들 뭐야? 그냥 정의감 있는 시민들입니다. 이중령이 대답했어요. 정의감? 말도 안 돼. 너희들 절대 일반인 아니야. 증명할 수 있나요? 곽철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중령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 곽철호가 말렸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무슨 얘기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곽철호가 굴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곽철호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해운대에서 유명한. 저런 애들한테 당하네? 누구야? 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해병대 때린 그 사람 아냐? 진짜? 맞아. 인터넷에 영상 나온 그 사람.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구야? 모르겠는데. 진짜 일반인 같은데?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그 유명한 곽철호가 일반인들한테 당하다니. 그리고 이 영상도 곧 인터넷에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머리 위로. 경찰관들이 뛰어내렸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들이 상점에서 공갈을 쳤습니다. 이중령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폭행을 시도했고요. 정말입니까? 경찰관이 곽철호를 봤어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곽철호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주변 상인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매달 돈을 뜯어갔어요. 저도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곽철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곽철호 씨 동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같은 시각 도박장에서는 이 팀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백광수가 나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의 루틴이었어요. 오늘 손님들 많이 왔나? 네, 보스. 이미 꽉 찼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어요. 도박장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카드게임, 화투, 심지어 불법 스포츠 토토까지. 좋아. 돈 냄새가 나는군. 백광수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을 향해 그물이 쳐져 있다는 것을. 보스 밖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부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낯선 사람? 네, 뭔가 수상해 보입니다. 백광수가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정말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때였어요. 동시다발 급습.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갑자기 사방에서 경찰들이 뛰어들었어요. 불법 도박 현장을 급습한다. 모든 사람 바닥에 엎드려. 도박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백광수가 당황했어요. 보스, 빨리 도망가세요. 부하가 소리쳤어요. 백광수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팀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 팀장인 김소령이 말했어요. 누구야? 너희들?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뒷문을 막고 있어? 백광수가 의심했어요. 우연히 수상한 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신고? 너희들이? 네, 시민의 의무죠. 백광수는 화가 났어요. 이런 게 같은.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김소령은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백광수를 제압했어요. 으악. 백광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관님, 여기요. 김소령이 경찰관을 불렀어요. 같은 시간 3팀은 조직의 다른 거점들을 동시에 타격하고 있었어요. 유흥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사채업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기타 불법 시설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3팀 전체 임무 완료. 2팀 임무 완료. 1팀 임무 완료. 이중령이 모든 보고를 받았어요. 작전 성공. 모든 팀 철수.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이 찍은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 조폭 일제 검거. 곽철호 현장에서 체포. 백광수 조직 완전 와해. 뉴스 속보가 연달아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다른 거였습니다. 해병대 때린 곽철호 일반 시민들에게 당해. 해운대 조폭 시민들 앞에서 굴복. 정의는 살아있다. 곽철호가 일반인들에게 당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어요. SNS 폭발. 인터넷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어요. 곽철호 개망신. 해병대 때리더니 보복당했네. 이게 진짜 정의다. 시민들이 직접 나섰네. 해운대 조폭 완전 박살.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이번에는 조롱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부대에 있던 민석은 후배가 급하게 뛰어오는 걸 봤어요. 병장님, 병장님, 큰일 났어요. 왜? 인터넷 보세요. 빨리. 민석이 핸드폰을 켰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때렸던 그 곽철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병장님을 때린 그 조폭이 잡혔어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민석은 영상을 계속 봤어요. 곽철호가 일반 시민들에게 당하고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까지. 정말 잡혔네. 처음으로 민석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토요일 밤 10시 30분. 해운대 거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곽철호와 백광수가 동시에 체포되는 장면이 수십 명의 시민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었거든요. 와, 이거 실화야? 곽철호가 정말 잡혔어? 저 사람들 누구야? 완전 멋있는데? 구경하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곽철호가 일반 시민들에게 당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유명하고 무서운 곽철호가 채 10초도 안 되어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저 사람들 진짜 일반인이야? 어떻게 저렇게 강해? 완전 영화 같은데? 하지만 해병대 특수부대원들은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정의감 있는 시민들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불법 행위를 목격해서 나선 것뿐이에요.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해도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그날 밤 전쟁터 같았어요. 곽철호와 백광수를 포함해서 총 28명이 한꺼번에 체포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곽철호가 유치장에서 소리쳤어요.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형님, 누가 우리를 신고한 것 같은데요. 신고? 누가? 평소에 우리 건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 곽철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백광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서에 우리 사람들 있지 않나? 그게 오늘은 다른 팀이 담당하고 있대요. 다른 팀? 네,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백광수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김상철 서장이 미리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조직과 연결된 경찰관들을 모두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깨끗한 팀으로만 작전을 수행한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증거였어요. 곽철호 씨 상습적인 공갈 혐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상인들의 진술서, 금전거래 내역,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곽철호가 당황했어요. 시민들이 제보해 주셨네요. 오랫동안 피해를 당해왔던 분들이요. 사실은 해병대 정보팀이 미리 수집한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된 것들이었습니다. 백광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 사채업, 폭력 행사, 협박. 아니에요. 저는 정당한 사업을 했을 뿐이에요.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요. 수사관이 USB를 보여줬어요. CCTV 영상, 계좌 추적, 피해자 진술 등등. 충분합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부산 해운대 조폭 조직 완전 와해. 시민들의 용기가 만든 기적. 정의는 살아있다. 특히 곽철호가 일반 시민들에게 당하는 영상은 모든 방송국에서 방영되었어요. 해병대 병장을 폭행했던 그 곽철호가 어젯밤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민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라는 점입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진짜 일반인 맞나? 움직임이 너무 전문적인데? 뭔가 수상해. 인터넷에서는 더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민석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넘쳐났거든요. 병장님이 참은 게 맞았네. 군인다웠다. 진짜 멋있다. 이제 알겠네. 병장님이 왜 참았는지. 군인은 이래야지. 댓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곽철호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곽철호 개망신. 해병대 때렸더니 이렇게 됐네. 인과응보다. 자업자득. 정의는 늦어도 온다. 일요일 아침 해운대 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조폭들 때문에 눈치를 보며 장사하던 상인들이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말 끝난 건가요? 한 상인이 물어봤어요.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모두 잡혔어요.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관리비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런 건 처음부터 불법이었으니까요. 상인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시민분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전하겠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조직의 실상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백광수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해운대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에 손을 뻗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두머리들이 모두 잡히면서 조직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백광수 조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해운대에서 군인을 모욕하던 그 거만한 웃음은 이제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죠. 그리고 다시 해운대 거리에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나타났을 때 시민들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군인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최민석은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다시 해운대에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인들이 먼저 다가와 음료수를 건네며 고맙다고 했어요. 민석은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죠. 이제야 내가 해병대였다는 게 자랑스럽다. 중요한 건 해병대의 명예가 되살아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태진 사단장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군인은 나라의 기둥이다. 그걸 무너뜨리려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 말은 이후 오랫동안 해병대 내부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